안녕하세요. MK입니다. 오늘은 프록 사용법 두 번째 시간으로 프록 사용법에서 2-2 프록 프린트 테이블 보여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록 프린트는 말 그대로 테이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먼저 명령어를 보시면 프록 프린트로 시작합니다. 프린트 프로시저를 시행합니다 라는 거고, 데이터 xx는 xx라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게 이제 var이라는 나온 이게 이제 베리어블의 약자인데요. var xxx는 지정된 변수 xx를 불러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사실 프로프린트 데이터만 써도 run까지 붙이게 되면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테이블에서 특정 변수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idxxx는 지정된 변수를 기준값으로 활용한다는 거고요. 기준값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행의 대표값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yxx는 지정된 변수를 그룹으로 만든다는 뜻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 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전에 by를 먼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by 명령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by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이제 프록소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록소트를 써서 by에 대해서 어떤 특정 베리어블에 대해 정렬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걸 정렬하고 나서 프로프린트 by를 써야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니면 프로그램에 에러가 날 겁니다. 자, 밑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예제는 지난번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간단한 예제입니다. 프로프린트 데이터는 sasshelp.class, 즉 프로프린트의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sasshelp 라이브러리의 클래스 테이블을 불러오겠다는 거고요. run으로 명령어를 종료하고 있죠. 그러면 테이블 전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모든 베리어블에 대해서 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예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예제 2번은 프로프린트 데이터 sasshelp.class 동일하죠. 그런데 variable, val, age, name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모든 변수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age와 name만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변수 age와 name을 불러오자 라는 뜻이고, run을 돌리게 되면 밑에 보시면 이제 age와 name만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세 번째 예제는 뭐 코드만 있고 결과는 없는데, 결과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할 거니까 실습하실 때 같이 봐주시고, 일단 코드를 먼저 보면, 자, 이것도 이제 프로프린트 데이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by가 있어서 이 구문을 먼저 넣어서 실행을 하면 시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예제 3을 하기 전에 아래 구문을 시행하세요. 프로프린트에서 그룹을 설정하는 by 구문은 오름차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먼저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procsort 데이터는 sasshelp.class, out은 test. 자, 워크 라이브러리의 테스트로 정렬한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라는 코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가 만들어지면 이 테스트를 받아서 우리가 프로프린트를 하겠다는 거죠. 자, variance. 자, 우리가 보여줄 변수는 age와 name만 해주시고요. id는, 즉 기준값은 age로 해주시고요. by는 그룹을 age에 대해서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y 구문이 적용되는 변수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run을 돌릴 수가 있죠. 자, 이제 코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제 3은 결과도 없죠. 그거를 저희가 직접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오늘 배웠던 프로프린트 예제를 SAS 프로그램에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프린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저희가 sass help.class를 사용할 겁니다. run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죠. 자, 데이터는 sasshelp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테이블을 불러오고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run을 하면, 자, 이거는 데이터를 바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워크에 어떤 데이터를 정리한 다음에 저장된 거를 다시 제가 탐색기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거는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끄고요. 자, 그 다음 또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에 있는 걸 그대로 돌릴 건데요. 이것도 지금 거의 동일해서
이걸 복사해서 붙여 놓고요. 자, 위에는 sasshelp.class를 불러오는 건 똑같은데 그 중에, 즉 그 베리어블 중에서 나이와 띄어쓰고 이름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게 되면 자, 이번에는 자, 위에 거는 이전에 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슬래시가 크게 나 있으면서 밑에 나온 결과를 보시면 age와 이름에 대해서만 지금 변수를 불러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 3번도 한번 해볼 건데요. 예제 3번은 자, 우리가 이게 by가 들어가는 문장이었는데 이 by를 저희가 프록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문, 그 변수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먹힌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저희는 프록 소트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프록 소트의 데이터는 sass help.class입니다. 그리고 out을 워크 라이브러리의 테스트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age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러고 나서 프록 프린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프록 프린트, 이때는 데이터가 저희 테스트로 저장했으니까 테스트를 써야 되고요. 베리언스, 자, age와 name에 대해서 불러오겠다. 그리고 id, 자, id는 저희가 변수의 기준값을 뭘로 하겠다? age로 하겠다. 이렇게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by를 써서 age를 하고 마지막에 run을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age에 대해서 by 구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 변수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결과는 프록 프린트는 이미 마지막에 이 정렬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정렬된 데이터가 보이진 않습니다. 정렬된 데이터를 보시려면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워크에 있는 테스트를 클릭해 보면 아까 말한 게 이제 age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프록 프린트를 쓴 걸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d라고 하는 것은 결국 age를 기준값으로 해서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 by age를 넣음으로써 age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id를 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id를 빼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id를 빼고 돌린 경우에는 지금 age를 변수로 해서 돌리긴 했는데 위에 거랑 별 차이가 있나요?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크게 아마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지금 변수를 기준값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age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그룹별로 나눠서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age를 기준값으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 이걸 한번 지워 볼게요. 이거를 지우고 id, age만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테스트 데이터를 볼 건데 기준점을 age로 보겠다. 자, 이렇게 되면 age가 그 기준이 되어지면서 age가 기준으로 온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 있는 게 보이죠. 자, 위에서와 밑에서의 차이를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데이터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age를 기준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각자의 id에 대해서 기준으로 했느냐, 그리고 age를 그룹화 했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준값으로 뭐 id는 age다 이 구문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by로 하면 이미 위에 보시다시피 by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셨던 문구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한 번씩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